매일 베스트셀러 작가들과의 만남으로 1년에 300권 읽기의 멋진 도전에 함께하세요.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 여러분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원하며 그 방법을 찾고 싶어 이 글에 도달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책은 여러분이 그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쓰였습니다. 돈을 관리하는 것, 그리고 나아가 재정적 자유를 이루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. 어려운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온 잘못된 재정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. 그 습관을 바로잡고 재정 관리의 핵심 원칙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곧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. 내가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. 돈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더 자유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필요한 지출부터 해결하고 남는 돈을 저축하려고 합니다. 그러나 이것은 돈을 다루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.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는 바로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라는 원칙입니다. 여러분이 월급을 받으면 그중 일부를 먼저 저축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.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재정적인 여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. 잠깐! 지금 구독하시면 매일 최신 트렌드와 베스트셀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저축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에 맞춰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면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이는 돈에 대한 압박감을 줄여주며 장기적으로는 더 큰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다음으로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통장 쪼개기라는 간단한 방법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단 하나의 통장을 사용해 모든 재정을 관리합니다. 그 결과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가계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. 이 책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장을 목적에 따라 나누는 방법을 제시합니다. 예를 들어 생활비용 통장, 저축 통장, 비상금 통장, 투자 통장 등을 따로 두어 각 목적에 맞게 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 일관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입니다. 각 통장에 들어가는 금액을 사전에 정하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. 이 책에서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신용관리에 대한 것입니다. 많은 이들이 신용점수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. 신용점수가 단지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수치 정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신용점수는 여러분의 재정적 평판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. 높은 신용점수는 더 나은 대출 조건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. 그렇다면 신용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첫 번째로 연체를 피하는 것입니다. 신용카드나 대출 상환 기한을 어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신용점수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지출을 통제하는 것입니다. 불필요한 대출이나 신용카드 한도를 넘겨 사용하는 것은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세 번째는 신용상태를 꾸준히 점검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의 신용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,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책은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팁을 제공하며 작은 습관만 바꾸어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.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책은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언급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저축만으로 재정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저축은 안정성을 주지만 투자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여러분이 저축하는 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그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의 힘으로 자산을 불려줍니다. 이 책에서 강조하는 72법칙을 기억하십시오. 연 7.2%의 수익률로 투자하면 약 10년 만에 원금이 2배로 늘어납니다.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. 하지만 투자를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고수익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투자를 시도하지만 이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이 책은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적절한 위험 관리와 함께 꾸준히 투자할 것을 강조합니다. 이는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늘리는 방법입니다. 또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자산 파악입니다. 많은 이들이 자신이 가진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. 하지만 재정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진 자산이 무엇인지,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,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책은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. 모든 계좌, 포인트, 부동산, 주식, 펀드 등의 자산을 한 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. 이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. 재정적 자유는 누구에게나 가능하다. 여러분이 큰 돈을 벌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재정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며 신용을 관리하는 등의 작은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재정 상태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.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재정 관리를 위해 언제나 더 좋은 시기를 기다립니다. 하지만 그런 시기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.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점검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. 돈을 다루는 것은 복잡하지 않으며 이 책에서 제시하는 간단한 원칙들을 따른다면 여러분도 재정적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입니다.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. 이 책에서 제시하는 재정 관리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은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